탄소 포집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탄소 포집이란 탄소, 카본을 캡처, 잡는다. 탄소 포집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테마가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탄소 포집을 활용하는 기업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은 이거를 포집해서 압축하고 배송하는 요게 단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밸류체인 기업들이 테마로 잡힐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탄소 포집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업들에게 팔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이런 밸류체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정하는 탄소 배출량을 맞추지 못하면은 그 대신에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용을 지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테마는 두 개로 나뉜다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탄소 포집을 왜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뭐 지구온난화 등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그리고 사실 이 사람들이 좀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건강, 좀 이제 친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로 시선이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탄소 포집에 대한 이런 시장의 전망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었다. 다만 이게 최근 1, 2년 정도 동안은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탄소 포집 관련된 업종들이 약간 좀 다운 사이클에 많이 접어들었죠. 일단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실상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라든가, 사람들이 이거죠. 탄소 포집을 하는 기업들 제품을 더 많이 사준다거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좀 크레딧을 준다거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사실 투자자들은, 시민들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연기관차 잘 타고 다니고 뭐 석유화학 제품 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무조건 하라고 한다 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손실을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간단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중국 제품들이 법 무시하고 걔들의 환경법을 지키겠습니까? 노동인권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뭐 사회적 합의를 지키겠습니까? 맨날 반덤핑 때리는데 뭐 자기들끼리 지원해주고. 근데 우리가 중국산 제품들 그런 걸 쓰잖아 사실상. 이런 것들 본다면은 이게 약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돼야지 좀 되는데, 그래서 약간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지금 온실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좀 우리 하자, 원래 계획했던 대로 2035년도까지 좀 줄여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비율이 많이 높은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계속적으로 전환이 되겠죠. 화학 발전을 줄이고 뭐 다른 것들을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산업들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테마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를 포집하는 기업들이 있고 탄소 배출권을 파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런 정부 이슈가 이번 주에 나왔을 때 가장 크게 반등했던 종목들이 한 3개, 4개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로 에어레인. 요거는 이제 기체 분리막, 아까 탄소가 이제 기체로 우리가 대기 중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체 분리막 기술을 가진 기업. 그래서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기업, 독점 기술을 가졌다. 다만 성장률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담스럽다. 왜? 돈을 벌기가 많이 힘들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도 돼야 되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률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그렇게 뭐 부각되진 않죠. 다만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뭐 가져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들 투자는 별로 원하진 않습니다.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에코바이오, 메리테스에서 발생하는 메리가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가스, 이 석탄, 뭐 화학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소 관련 테마들도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아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전문업체입니다. 이제 대기업들이 이 기업에 탄소 배출권을 사가지고 크레딧을 정부의 이제 커드를 맞추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 HN, 유니드 이런 것도 또 관련 테마주를 엮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캠트러스, 한솔, 홈테코 뭐 이런 테마주들이 묶일 수가 있습니다. SGC 에너지, SG 세종. 사실 요 종목이 뭐 유일하지 않을까. 당장의 실적 수혜를 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확대가 될 수 있는 게 SG 세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많이 올랐죠. 관련 테마죠. 이 회사가 뭐 하냐면은 간단해요. 매연 저감 장치를 만듭니다. 물론 수소 이제 연료 산업도 하고 매연 정화 장치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공장도 그렇지만 탄소 배출권에 가장 좀 많이 부각되는 게 자동차죠,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
이거를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칫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차를 바꿀 때 이거 설치된 자동차로 바꿔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뭐 8,700원밖에 안 하지만은 컨센서스가 나쁘지가 않아요. 2026년도 컨센서스 지금 시장 자체에서 좀 주목 녹여냈고, 그리고 2027년 정도까지가 되면은 이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가 컨센이기 때문에 조정이 났을 때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게 중장기적인 이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는 보통 사이클이 있는 지금 다운 사이클 업사이클이 아닙니다. 다운 사이클이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하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년마다 설정하는 이런 목표가 계속 바뀌어요. 5년 전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5년 뒤에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계속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이 일관성이 굉장히 좀 낮은 기업이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 기업을 가진 뭐 에어레인이라든가, 그리고 요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뭐 SG 세종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이거보다 더 좋은 테마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체크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정말 소액 성장주기 때문에 정말 소액만 투자하시는 거고, 그걸 제외한다면 일단은 이런 섹터들이 있고 최근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것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